여자친구보다 차인 썸녀가 더 그립습니다. 다리털이 많습니다. 정치인 성대모사를 연습하다가 실생활에서도 성대모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완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사연이 이게 뭐니?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여자친구보다 차인 썸녀가 더 그립습니다. 헤어진 지는 꽤 시간이 흘렀고 외로운 나날도 있긴 한데 전 여자친구와는 싸우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각자의 일상에 짓눌려 결국 식어버린 사랑으로 끝난지라 그것에 대한 후회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몸매 좋고 성격도 너무나 천사 같았지만 저를 가지고 놀다시피 했던 썸녀가 더욱 생각납니다. 외로운 날에는 꿈에서 망령처럼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네요. 저는 구제불능인가요? 갖고 놀 정도로 뭔가가 있다는 얘기시네요. 가지고 노름 당해놓고 철저하게 버려졌는데도 썸녀가 생각나신다는 건가요? 어머나, 이건 기만이고 비틱이죠.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털이 많습니다. 요즘 운동을 꾸준히 하여 다리와 허벅지가 엄청 커졌습니다. 셀프 제모는 해봤지만 다시 자라긴 더럽게 빨리 자라고 오히려 짧게 자란 털들은 피부까지 찔러대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전문 제모를 하던지 바지를 또 사야 할 것 같은데 둘 다 비슷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제모를 하세요. 바지를 또 사는 건 어차피 운동하면서 더 커질 거라 어차피 살 거예요. 그냥 제모하세요. 그 청테이프 잘못하면 살뜯깁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평소에 보고 싶은 걸 이뤄보고 혼자 타임이 온 것 같아 고민입니다. 평소에 즐겨나던 건틀렛 잉 백찍기랑 맨날 스파링 해주던 카드게임 우승도 하는 그런 대충 소소한 겁니다. 이것 외에도 일사천리로 밀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 번아웃 비슷한 게 와서 직장인 오타쿠로서 이런 걸 어떻게 케어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고민 적어봅니다. 오, 그러니까 당신 카사 건틀렛 인백을 찍었단 말씀이시군요. 당신은 건공이시네요. 건공에다 카드게임 우승도 하고 그러니까 현자 타임이 오고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건붕이에게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르를 동시에 6개 이상씩 파보세요. 당신이 왜 현자 타임이 오신지 아십니까? 건틀렛과 카드게임만 해서 그렇습니다. 6개 이상씩 덕질하다 보면요 현자 타임이 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채팅창에 제 인생 장르가 찐 우익이 되어서 터져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장르를 여러 개 덕질하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우익이 되든 논란이 터졌든 다음 장르로 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는 길은 이쪽이니까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이원님의 방송을 보면서 마듀라는 게임으로 유형을 처음 접하고 지금은 어느덧 혼자서 딕을 끄적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된 흔한 손놈 중 하나입니다. 여느 듀얼판과 다르지 않게 요즘도 티어권을 보면 단일 테마 덱보단 2개의 테마를 섞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덱들이 판치는 요즘 저는 항상 순정을 달리는 낭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듀얼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패배하는 일들이 늘어났고 조금씩 저만의 낭만을 저버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다종 테마 덱이 되어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완님은 승리를 위해 자신의 낭만을 저버리고 힘을 갈구하실 건가요? 제 유튜브를 지금까지 생방송을 보신 손놈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패배하더라도 순수 덱에서만큼은 날 따라올 자가 없이 이해도를 높이자라는 방향으로 틀어진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게임을 오래 즐기기 위해선 낭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패배하면 어때요? 내가 12시의 시간을 뺏은 거잖아요? 나는 승리에 집착하지 않는데 넌 집착했네? 내가 너의 시간을 앗아갔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군대 생활을 끝내고 취업 준비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취업은커녕 알바도 제대로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울증과 무기력증까지 생기고 제가 원래 좋아했던 취미나 게임 등을 순수하게 즐기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을 얘기하면 너무 외로워져서 그런지 친구든 누구든 연애 얘기만 보거나 듣거나 하면 너무 미치도록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다시 힘이 날까요? 사실 열등감이라는 거는 나를 좀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도 연애하는 애들도 있고요. 유튜브 잘 되는 친구들도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제가 다 부러워하면서 살면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요. 자기 파괴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려운 얘기지만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타인의 손을 빌려서라도 스스로 일어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사연도 진짜 위험한 사연인데요. 이 사연은 꼭 읽고 싶었어요. 정치인 성대모사를 연습하다가 실생활에서도 성대모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복학 후 무료함을 달래고자 다른 동아리 활동을 원했습니다. 저의 눈에 들어온 동아리, 개그 동아리였습니다. 딱 봐도 꿀잼이 줄줄 흐르는 곳이라 직감한 저는 바로 동아리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봐온 개그맨들은 센스가 좋거나 피지컬이 좋았지만 저는 둘 다 없는 거북목 이대남 아싸 복학생입니다.
그렇게 웃음 치트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선택한 것이 바로 정치인 성대모사였습니다. 윤땡땡, 문땡땡, 이땡땡, 심지어 그 앞에서 방송에서 언급되면 날아가게 되는 그분들의 성대모사까지 연습했습니다. 일주일간 목에 피만 날 만큼 성대를 채찍질하고 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정치 유튜버, 개그 유튜버들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습니다. 동아리 선배들, 특히 남자들은 전부 다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정말 피나게 연습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해피엔딩이었다면 이 글을 쓰지는 않았겠죠. 합격한 뒤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신입생들의 축배사가 이어지던 중 제 차례가 왔습니다. 술 기운에 텐션이 올라 건배사를 외치는데 갑자기 MB 각하께서 제 성대를 빼앗고 건배사를 외치셨습니다. 다행히 다들 술에 취해 이때는 웃고 넘어갔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는 일상에서도 가끔 대통령님들이 제 성대를 빼앗아 자기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목소리에 텐션이 조금만 들어가면 이 땡땡이 튀어나오고 코웃음을 짓구면 자꾸 문땡땡이 튀어나와 목이 아파서 가래를 뱉거나 목소리를 깔면 윤땡땡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목적은 이루었으니 제발 제 성대에서 나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나가야 될까요? 차라리 이제 정치인들을 성렵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냥 쭉 밀고 나가시는 게 어때요? 이건 재능이에요. 아예 그 분야에 탑이 돼보는 건 어떠세요?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 물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일본의 DL 사이트와 협업하여 성인물과 게임 및 다양한 작품을 리뷰하고 있는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제휴라는 이름에 대한 무게, 리뷰어라는 책임감 덕분에 상어, 말, 낙타, 코끼리, 크툴루 등등 온갖 등장인물을 다 섭렵해왔고 온갖 장르에서 약간의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래! 너무 앞서 나가 생각했어. 한 발 빼고 생각하자 라는 마인드로 어떻게든 작품을 감상하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여동생물만큼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여동생물만큼은 뭐에 포인트가 잡히는 게 아니라 킬각이 잡힙니다. 이거 이 부분이 굉장히 야하다가 아니라 렌치 너 백브레이커를 먹여주겠어! 로 결론이 납니다. 특히나 겸남권 출생인 저에게 있어서는 오빠라는 단어는 저 사탄놈이 날 이름이 아니라 오빠라고 부른다고? 저놈의 저 가스나가 나한테도 뭔 개짓거리 걸려고 하네? 단순 여고생물 뿐만 아니라 연하물도 거부감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님이 여동생물을 들고 올 때마다 제가 거부하거나 경기를 일으키니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휴 사이트와 저 둘 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동생물만 보면 기겁하는 제 자신이 비겁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왜 고민이지? 전 솔직하게 말할게요. 편식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동생물을 편식합니다. 하지만 여동생물을 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동생물은 이런 포인트에서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신뢰도가 오르지 않을까요? 되게 미식 같잖아. 그런 리뷰를 쓸 수 있는 리뷰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재밌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넘게 버튜버 방송을 트위치로만 보다가 지금은 치지지가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 방송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방송을 한다면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게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방송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무엇을 하든 새로운 세상을 맛본과 동시에 새로운 지옥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맨 처음에 방송을 도전했던 건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6개월 넘게 방송했는데 시청자가 많이 와야 10명이요. 한두 명만 보는 방송을 3개월 이상 견딜 수 있다면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자 운이 좋게 떴지만 운이 좀 많은 요소가 작용되는 만큼 현타도 되게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진짜 졸업한다, 관둔다라고 하는 버티어분들 진짜 많고 오늘도 봤어요. 저는 매일 한 명씩 트위터 타임라인에 올라와요. 다음 사연. 이완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줄 서라 누구야? 안 돼! 뭘 번호표 뽑아야! 마지막 사연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메이드복을 입어야 하는데 어떤 메이드복을 입는 게 좋을까요? 메이드복이라 역시 이거겠죠? 빅토리안 메이드복이겠죠? 이제 메이드복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정통 있는 메이드복으로 시작해서 사자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입는지 묻지 않는 이유요? 여장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남성다운 행위인데 왜인지 물어봐야 돼요? 자, 오늘의 사연 이벤트는 여기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진지한 사연도 많았고 재미있는 사연도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잘 해결됐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연이 이게 뭐니? 지금까지 사연이 이게 뭐니를 진행한 이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